제가 질문하고자 싶었던 질문을 이 차도몽탄이 먼저 질문을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광고 천재 이태백인가요? 네. 그 실제 주인공 네, 이재석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전에 했던 말씀하신 루틴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한테는 원칙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뇌교육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뇌 전문 잡지인 브레인 편집장도 굉장히 네. 오래 해오신 걸로 들었는데요. 브레인 매거진이 국내 최초 뇌교육 관련된 잡지라고 들었는데요. 브레인 잡지가 2006년에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그 이제 전신이 뇌라는 잡지였고, 뇌라는 잡지가 국내 최초의 뇌과학 잡지였고요. 네. 브레인은 2006년에 이걸 재창간을 하면서 뇌라는 건 조금 과학계 용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이제 이런 뇌 융합 시대가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인이라는 걸로 이제 제호를 바꾼 거고요. 직접 취재도 하시는 거죠? 네, 뭐 많은 분들 지금까지 15년 정도 됐으니까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직접 취재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실 거고, 취재하시면서 아무래도 뇌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거는 뇌교육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 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뭐 대표적으로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거의 상징적인 인물이 차드멍탄이라는 구글. 네, 구글의 명상 개발자. 2013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브레인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와. 요청을 해온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고 구글이 검색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넘버원의 네. 내면 검색, 내면 검색. 네, Search Inside Yourself.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차드멍탄이 내면 검색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 제가 질문하고자 싶었던 질문을 이 차드멍탄이 먼저 질문을 저한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한국에서는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처음 하고 싶었냐면 구글에서 이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를 초청을 해요. 집중과 몰입,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뇌과학자로 초청해서 구글 직원들한테 계속 강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초청한 사람이 EQ, 감성지수의 개발자인 다니엘 골먼 교수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EQ, 이 정서와 이것의 상관관계, 창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설파를 엄청 합니다. 맨 마지막에 티벳 고승과 명상가들이 들어와요. 한국에도 명상을 종교적 수행이나 좀 그런 차원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차드멍탄도 자기가 구글에 이거를 도입할 당시에 동양의 어떤 신비사상 또 거기 정신문화의 가장 원형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을 바라보는 아주 전통적인 인식이 컸다는 거죠. 타오, 도, 막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세계적인 탑 기업인 구글의 기업의 이 직원들이 뭐 난다긴다 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이 미국과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모인 곳에 뭔가 남과 다른 사고를 끌어내고 영감을 일으키고 또 이 똑똑한 친구이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하게 하고 How do you scale inner peace, inner happiness and compassion globally? How do you do that? I figured it out. I figured out the way to do that is meditation. Because meditation is like exercise for the mind. Step 2 is to make meditation a field of science. Make it scientific. It cannot be mystery or magic. It has to be scientific so that it can demystify, so that it can be widely accessible to the world. 전통적인 아시아의 명상이 구글의 브랜드를 타고 거꾸로 아시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보급이 되고 적용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은 불교 명상 기반입니다. 정적 명상을 기반으로 대신 목적을 달리했던 거죠.
인적 목적이- 자원 개발, 창의성 증진, 정서의 지능의 향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은 이거를 아직도 종교적 수행이나 건강법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새로운 인적 자원 개발, 더 이상 지식 기반 학습으로 남과 다른 사고와 역량을 끄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동양의 명상을 채택하는 이유가 그 인간의 의식의 확장, 창의성, 영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쉬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국식 명상은 동적과 정적의 결합이고 다른 대부분의 명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좌전. 참선하고 하면요 10분 정도가 지나면 다 좁니다. 이게 정적 명상은 현대인들이 견디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멈추고 몸을 딱 정지를 시키면 뇌파가 수면파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현대인들의 자율신경계가 교감, 부교감이 이렇게 균형이 아니라 부교감이 태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멈추면 그거를 견뎌내기 위한 항상성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졸거나 의식을 확 놓아버리죠. 현대인에 그래서 적합한 명상은 동적인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서 정적인 상태로 진입을 하게 하는 한국식 명상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정신문화에 좀 그런 가치를 더 두고 좀 더 많은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게 큰 아쉬움이었죠.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네. 한 번만 더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광고 천재 이태백인가요? 네. 그 실제 주인공 네, 이재석. 광고인한테 식상하단 말은 사형 선고입니다. 시선을 끌어야 그게 광고지. 지금은 니들 세상일지 잘 모르겠지만 기필코 내 세상 만들 거다. 20대의 나이에 세계 광고에 거의 국제 광고상을 휩쓸었던 당시에 엄청난 이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뇌를 쓰는 방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남과 다른 내는지. 아이디어를 끄집어낼까? 이 친구의 그런 결과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고 이 친구가 살아온 20대 후반의 이런 시간이 그거를 끄집어내는 뭔가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았고 그걸 계속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전에 했던 말씀하신 루틴 같은 게 있는 거죠. 광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심신이 피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쥐어짜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는 원칙이 있었어요. 작업에 들어가면 술, 담배를 딱 끊고 보통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많이 하죠. 그래서 왜 끊냐고 하니까 자신은 뇌가 즐거워지는 상태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더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뇌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상태로 만들까. 뇌를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네. 자기도 모르게 명상을 습득을 한 거예요. 이 친구의 표현을 빌면 브레인스토밍 회의는 여러 명이 수평적으로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형태라면 마치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 밑면에 있는 해산물을 끄집어 올리는 거는 명상이었다. 그래서 묵상 같은 가만히 깊이 있는 것을 계속 의식을 더 안으로 깊게 넣어서 뭔가를 끄집어 올리는 작업. 자기는 이 브레인스토밍 방식과 명상을 혼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그럼 다 부여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더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남과 같은 그런 광고 이거를 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남과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대학에 오기 전까지는 초중등까지도 공부를 참 스스로 입장에서 공부를 안 했고 공부를 못 했고 고등학교 와서야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그림 그리고 하는 거에 미술 선생님으로 칭찬을 받아서 자신의 재능에 조금 눈을 떠서 고등학교부터 막 제대로 한번 하기를 시작했고
대학교에 가서는 4년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다. 초중등까지의 15년의 성인기 발달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좀 대범하게 살았고 우리나라의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조금 남과 달랐던 거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본인이 어릴 적 가졌던 그 대범함이 결합이 되고 어릴 적 공부는 안 했지만 멍 때리기를 엄청나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때 아마 이런 상상하고 뭔가를 떠올리고 뭔가를 영감을 좀 끌어내고 그런 습관이 어릴 적 갖춰진 것 같다.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당신이 뇌를 이렇게 정말 지금 잘 쓰고 있는 체계가 그런 시간의 축적이 만들어낸 태도다. 왜냐하면 이재석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창의성은 창의적 태도에서 나온다. 마지막 하나 조금 더 의미 있게 느낀 건 이 이재석 대표가 광고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인간의 두뇌가 지속적으로 발달하려면 가치 추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이재석 광고연구소가 공익적 광고를 추구하죠. 그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이런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몰랐던 거에 눈을 뜨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이재석 대표의 책에도 보면 홍익인간 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네요. 근데 본인이 뇌라는 말을 좀 하던가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사용했던 친구였고 자기가 그렇게 뇌의 상태를 어떻게 창의적 상태로 바꾸는 그 과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기술이 정말 진일보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대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런 기술들을 맞이해야 될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위한 인간의 뇌 활용법은 과연 어떠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하고 교육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지덕체 교육에 200년간 이어온 산업혁명 이후의 공교육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도 지금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을 위한 기술, 이제는 과학 기술을 위한 과학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기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제 뇌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뇌는 뇌과학자나 의사의 산물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뇌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20세기 전통적인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심리학도 뇌를 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교육은 자기 개인의 삶,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실제적 변화, 또 거기에 조금 플러스 좀 가치 있는 삶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학문이자 생활 기술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를 잘 쓴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셀럽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IQ 하나로 대체되었지만 지금은 다중지능 시대로 바뀌었듯이 개개인만이 갖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역량, 기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나의 강점과 부족한 점, 자신의 그 역량, 그것들을 인식을 하고 나면 그것이 차오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축적이 되고, 그러면 성취감을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고, 그럼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잠재성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변화라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 신념이 생기고요. 그럼 자기의 태도가 바뀌고요. 자기 삶이 바뀝니다. 뇌를 잘 쓰는 첫 번째는 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시간에 몰입하는 것. 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뇌를 잘 쓰는 브레인셀럽 인터뷰 장래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